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랩을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한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어제 뭐 비 오고, 뭐 그저께 네네. 토요일날 비 오고, 어제부터 황사가 본격적으로 온다는데, 어제는 오후에 3시에 황사가 또 풀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오늘 쪽으로 걸어오다 보니까 오늘 다시 황사가 또 네네. 여의도를 또 덮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시청자분들 좀 건강에 좀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뭐 그래서 또 황사 관련주에서 뭐가 또 오른다,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 웃고 즐기는 거니까 뭐 그건 뭐 알아서들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방송에 그런 거 격이 맞지 않으니까 네. 그런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0분 흘렀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한, 해외 시장에 대한 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우마 우세프 그 브라질 대통령 탄핵에 대한 쪽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시장에 대한 브라질 시장에 대한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라질 시장 지금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지금 3,700포인트를 바닥으로 해서 5,000포인트까지 오르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원자재 관련주가 오르는 것과 이제 무관하지 않은 이제 이런 모습들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대만 시장이 엄청나게 세게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이 앞전에서도 대만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대만 시장에 대한 쪽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반등세에 대한 쪽으로 좀 이어져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원화에 대한 흐름이죠. 어제도 이 시간대,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에도 개파락해서 이제 양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원화가 거의 뭐 폭포수처럼 뛰어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대 이제 하단부까지도 이제 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놓고 본다라면은 시장에서 이제 그 환율에 대한 흐름도 지금 만약에 여기서 더 이제 추가적으로 원화 강세에 대한 쪽을 가져가 준다면 기술적 반등 나타나겠지만 본격적인 외국인 매수에 대한 그 지속적인 재개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오늘도 역시 그 거래소에서 1,000원 이상에 대한 매수세 집중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낙폭과대 업종에 대한 강세에 대한 진행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두산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두산 인프라 코어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낙폭과대에 있는 은행들, 그리고 또한 지금 보게 되면 조선주, 특히 뭐 조선주,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지금 단기적으로 아주 초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지금 이제 공매도 공시법과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공매도 공시법 지난번에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법안에 대한 쪽이 통과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통과가 됐죠. 결국엔 통과가 됐고. 공매도 공시법은 이제 그 2013년도에 그 공매도 공시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인데 지난달 이제 18일이죠.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에 이어서 이번 달 3일 그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4월에 공시 기준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차 잔고에 대한 쪽이 좀 많은 종목들에 대한 쇼커버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환율 얘기해주고 아까 대만이었나요? 네, 보여주셨는데요. 그 차트 혹시 되면 심볼로 EEM 한번 보여주세요. 그 MSCI 이머지 마켓이거든요. 2월 29일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딱 언저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하여튼 큰 형들이 이머지 마켓 사야 된다 막 얘기한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시점이랑 같이 좀 맞물려 있는 그런 시기적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려야 되고, 제가 이머지 마켓 돈이 들어오는 거 같다 막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공식적으로 이제 집계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인베스터 투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돈이 엄청나게 보는 거짓말이고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제목만 봐도 되죠, 이런 건. 여기 보면 인베스터 파이낸스 US 이거는 이제 정크펀드, 미국의 정크펀드에도 돈이 몰린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쭉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 미국 주식은 아직 좀 빠지고 있어요. 유럽에서 빠지고 있는데 이머징에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머징 언제 들어갔냐면 이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규모로 보면 1,500만 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주식형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건 전체적으로 2주 연속 돈이 들어왔던 이머징 마켓 전체. 그러니까 주식이랑 채권 합한 건데 그때도 채권은 조금 빠졌거든요. 주식은 빠지고 채권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이머징 마켓에서 주식만 하는 거가 돈이 들어왔어요. 작년 11월 이후 처음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외국인에 의한 유동성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초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유동성이건 역유동성인 간에 그때는 대응할 게 딱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테마주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냥 큰 주식들을 뭐 사거나 파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어렵게 볼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동안 뭐 개별적으로 올랐다는 건 큰 관심이 없죠. 일단 수급이 외국인 수급 장세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쉽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에서 특징적인 것들 좀 몇 가지 더 봐주시겠어요? 네, 뭐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그 낙폭과대 그리고 이제 저평가된 종목군들 특히 이제 증권주에 대한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증권주 전체가 지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이제 급등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실적 그 이란수주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과 함께 더불어서 조선주에 대한 전체에 대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조선가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올라갔다라는 거 이제 이것들이 시장에서 신조선가에 대한 부분과 함께 더불어서 시장에서 그 조선주들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로 계속 반등하는 거 대우조선에서 뭐 대표적인 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그 어찌되었건 간에 4세 체제로 간 두산그룹도 전체적으로 반등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여전히 하여튼 시장에서 관심 섹터는 하여튼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벌써 1,200억의 순매수 모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한국 맥널티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거, 맥널티 이런 거 올라가는 거 있겠고 또 그 하여튼 제가 보기엔 다 반등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말이 잠깐 나온 김에 중국에서 이번에 그 시진핑 앞에서 리커창이 지금 45분간 또 이렇게 뭐라 그래요 연설했잖아요. 그거 아세요? 박수가 40 몇 번 나왔는데 시진핑 한 번도 박수 안 쳐서 리커창이 진땀 흘렸다 그런 얘기 보셨어요? 주요 핵심적인 것 좀 소개해 주면서요. 네, 일단은 그 중진국의 함정을 언급한 리커창. 근데 이제 중국은 늘 스스로 이야기를 해왔죠. 본인들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핵심은 서부 대개발입니다. 서부 대개발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은 이 서부 쪽 같은 경우 워낙 낙후해 있고 동부 같은 경우는 동부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서부 대개발을 통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성장 목표치 바우치를 포기해서 6.5%에서 7%. 근데 이거는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그 GDP 1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이제 6.5% 성장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제 8천 달러 초반대이기 때문에 매년 6.5% 성장을 해야지만 GDP 1만 달러 이제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 핵심에 대한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에 대한 쪽이 이제 6.5%인데 핵심은 GDP 대비 재정 적자에 대한 쪽을 3%를 편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에 대한 지금 보게 되면은 적자 재정 편성에 대한 쪽을 통해서 현재 이거를 갖다가 그 현재 이 경기에 대한 위축에 대한 쪽을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감세를 또 92조 원 정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그만큼 이제 국방 예산에 대한 쪽을 많이 쓰지 않겠다. 국방 예산에 대한 쪽을 덜 쓰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회 인프라 투자에 대한 쪽에다 좀 더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국방 예산 증가율은 여태까지 이제 한 5년 동안 10%대 성장을 해왔었는데 국방 예산 증가율은 7.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이번에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중국 경제 목표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까 여기서 말이 나온 김에 국방 예산 보면 국방 예산이 평균 10% 이상 올라가고 이번에 뭐 10%는 당연하고 일부에서는 30%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있었다. 이거 저도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면 국방 예산 증가율이 7.6%까지 증가했는데요. 여기 이제 분석 기사들 좀 보셔야 돼요. 네, 분석 기사 보셔야 돼요. 근데 좀 분석 기사 몇 개 좀 확인해드리면. 중국이 실제 국방 예산이 공개한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 보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다른 나라에서 야 중국 너희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국방비에. 그래서 그 말도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요미우리 신문이나 미국 일부에서는 투명성이 없다 얘네들이 그런 얘기가 있겠고요. 그래서 얘기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보시면 그 관련해서 블룸버그에서 대특집을 했어요. 중국의 군사비의 비밀. 그래서 딱 보면 이거잖아요. 중국의 이제 플랜이라는 얘기죠. 밀리터리. 그러니까 군비하고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그래프 같은 거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서 방위 산업 관련주가 모르겠어요. 딴 건 모르겠는데 전 보는 게 하나테크이나 LIG 넥슨 오늘 약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요. 제가 보면 약간 넌센스라고 보고 있어요, 전요. 그래서 이거는 늘 말씀드린 기노브로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건 말을 잘못하면 안 돼. 왜냐하면 군사비 관련해서. 왜냐하면 저거 있잖아요. 뭐라 하죠?
군인의 이렇게 군인 쪽 이런 게 그 많이 얘기하는 사람 뭐라 그래? 밀떡. 네네. 네, 밀떡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링크 하나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링크에 쳐보시면 블룸버그 내용인데 요거는 뭐 글도 안 볼 그래프만 쭉 나와. 어떻게 그냥 숨겨놨다. 어떻게 뭐라 그러죠? 그 기존의 기존 무기, 전략 무기, 무기, 전략 무기, 전략 무기 말고 네. 예전에 전통적인 과거 무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첨단 무기 어떻게 투자라고 이런 거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링크 많이 걸려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군사 관련 밀떡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또 젊으신 분 중에 또 밀떡분 많아. 제 친구 하나도 밀떡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나름 그 블로그도 많이 한 친구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다음 코너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있잖아요, 박병호. 네네. 박병호. 말로 홈쳤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날은 스트라이크 세 방 먹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로 홈쳤는데 시범팀에서 네. 이게 흥미로운 거가요. 저는 딴 거 모르겠고 제가 야구 잘 모르는데 이 친구가 그 한국 나이로 30살 됐을걸요? 네. 86년생이네요. 86년, 96년, 06년, 그러니까 딱 30살이잖아요. 근데 미네소타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미네소타의 제목이요. 이 박병호 선수를 제가 오늘 뉴스를 하나 찾아드렸는데요. 미네소타에서 박병호를 16세부터 지켜왔대요. 봐왔대요. 이 사람 데려가려고. 관심 있게. 이게 뭐냐면 그만큼 주식도 마찬가지죠. 뭘 하나 하시려고 그러면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러셔야 되겠죠. 물론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단타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타프라타 하면 되잖아요. 재주 있고 그러면. 근데 정말 지금 크게 버실 분은 주식을 좀 잘 검색도 해보시고 지금 미네소타 같은 하여튼 요 얘기 보고 하여튼 16세부터 지켜봤다니까요. 하여튼 대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슈 시간인데 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그 중국 초상증권에서 그러니까요. 1조 8천억 원 규모의 한국 중국 바이아웃 펀드를 만드는 그게 뭔 얘기야? 얘기가 있는데요. 네. 중국 자본의 이제 한국 기업 투자 규모에 대한 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그 문화 컨텐츠 쪽에 대한 그 증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네. 2015년도만 하더라도 12억 5천만 달러에 대한 이제 그 투자가 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초상증권에서 중국 투자 중개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하반기 네. 영업과 이제 맞물려서 이제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이나 혹은 국민연금 네.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약 2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에 대한 바이아웃 펀드가 조성이 현실화될 경우 인수합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클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규모 면에서 한 2조 정도면은 아주 큰 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한국에 대한 쪽에 대한 이제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초상증권이 하게 되면 또 다른 증권사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쫓아하는 거죠. 쫓아하기 때문에 네. 역시 그 중국 자본에 의한 한국에 대한 침공 이것들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레벨업에 대한 기준은 이제 사실은 성장형 섹터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자본에 의한 한국 시장에 대한 레벨업이 좀 가능한 이제 그런 구조에 대한 쪽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네. 소상증권은 이미 국내 NH 그다음 미래 전략적 MOU가 이제 체결이 돼 있죠. 그래서 네. IPO, M&A, 사모투자펀드 설립, 그다음에 PI 네. 자기자본 투자에 대한 전문 인력 및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에 대한 신뢰도 이해도가 높은 이제 중국 증권사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공동 이제 파트너를 이제 물색을 하고 있는 거죠. 공동 네네. 운영 파트너를 물색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각각의 이제 그 50%인 7억 5천만 달러씩 이제 분담하는 구조 이런 네. 쪽으로 이제 가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P로서 그러니까 공동 파트너로서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돼야 될 뿐만 아니라 초상증권의 기존 펀드에 대한 트랙 레코드에 대한 운영 실적도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이제 요 흐름에 대한 쪽이 또 나타나게 되면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특히 이제 IT 기업들,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나 이런 OLED 장비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빨리 따라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마이크론에 대한 인수도 이제 일단은 나가리 났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기업들을 갖다 사들여서 차라리
사들이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력을 이제 빼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인력을 빼오려고 하더라도 그 기업들을 사서 빼오는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한국 기업에 대한 레벨업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이 시작이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한테는 이미 좀 성장형 섹터가 아닌 쪽이지만 중국에서는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섹터들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중국의 어떤 그런 먹잇감이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 컨텐츠 쪽에 대한 투자에 대한 쪽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저도 잠깐 얘기해 드리면 경기 안 좋잖아요. 네네. 경기 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재벌 회장님이야 좋죠. 네. 네? 재벌 회장님이야 뭐. 경기는 저 어렸을 때 일요일 밤에 말고 그 주병진 씨 말고 그 전에 그 누구지? 그 김병조 씨가 그때 이제 코미디 프로에서 4년도, 3년도 때부터 그때 살이 있었어, 자기? 그때 이제 경기가 안 좋다. 그런 유의 이제 코미디 경제를 살립시다 해서 경제가 나와갖고 경제가 막 쓰러지고 막 이럴 때 경제야 일어나 힘내 막 이러면서 그런 코미디를 할 때 그때부터 계속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도 좋은 적이 없는데 항상 이런 거는 지나고 나면 그 당시가 좋았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경기 안 좋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역설적이면 한솔홈데코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가 경기 안 좋으니까 직접 하는 거거든. 돈이 많으면 다 사 먹지 그냥. 사 먹는데 이제 보면 뭐 돈도 안 되고 돈도 없어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 먹자잖아. 어찌 보면 그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기가 좋으면 그런 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팍팍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경기가 좋으면 자동차도 매달 바꾸죠. 매달 사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 한 푼이라도 아껴 쓰려고 렌트하고 렌트도 안 돼갖고 쏘카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시간 단위 필요할 땐 잠깐 빌리자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거가 그 백종원의 저 있잖아요. CU에서 하는 그 밥, 점심 도시락. 그래서 편도족이라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편의점 도시락 먹는 사람. 왜 H&M이나 편도족이 뜨겠어요? CU에 그 백종원의 한판 도시락 이런 거 3,500원인 거 아시죠? 3,500원 지금 웬만한 점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7,000원씩 하니까. 그 라면집만 가도 라면마도 3,000원이죠. 3,500원, 4,000원. 그렇죠. 떡 하나 넣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 경기 안 좋아지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모든 면에 그러니까 커피도 뭐 6,000원짜리 반면에 백종원 커피 2,000원도 있고요. 그것도 비싸다고 하니까 그냥 CU나 이런 데 또 편의점 가면 우리도 가끔 먹잖아요. 여름에. 아이스 커피 이런 거 1,000원 이렇게 하잖아. 1,200원 하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면에 가격 파괴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예전부터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제주도 있잖아요. 제주도는 그 렌트카 천국이잖아. 다 렌트 하잖아요. 차를 갖고 난 사람 별로 없죠. 본 적 있어요? 제주도는 다 렌트카 하지 않나요? 난 보긴 봤어. 보긴 봤어. 우리 형. 네. 우리 형이 한 달 살다 왔거든. 직접 가서. 우리 형 한 달 갔어. 한 달. 그러니까 차를 인천에 배달 시켜주면 인천에서 갖고 와. 그 차가 이제 문제된 세월호 그거야지라고 보면. 그래서 그래서 해준 걸 썼는데요. 얼마 할 것 같아요? 제도 자기 지난번에 써 얼마였어? 렌트 하루에? 렌트 4박 5일 해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정도? 하루에 얼마 정도? 하루에 뭐 2, 3만 원? 3만 원? 예. 자기 다 실망했어. 이거 봐봐. 제 화면 좀 보시면요. AJ 렌터카에서 이름도 재밌어. 빌리카. 근데 저도 저거 봤는데 저는 제주도 같은 데서 안 하죠. 왜요? 그런 데는 충분히 높은 가격을 받아도 되는 데이기 때문에 아니죠. 저 가격을 절대 해주지 않죠. 그게 빌리카가 경차가 7,500원이에요. 하루에. 근데 이거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회원은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 가격은 5, 6만 원 안 돼 그거 해준다는 거거든요. 엄청 폭발적인 인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셀프 서비스를 막 가갖고 해갖고요.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든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가 에이지 렌터카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소매가 가격 파괴되는 거죠. 이것도 보면 사람이 아니라 미리 예약하고 가서 스마트폰 예약해서 자기가 돈 했고 자동으로 오토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우리 저기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보통 이렇게 국수집이나 라면집 일본 가면 그냥 사람들이 주문 받는 게 아니라 기계 돈 넣고 찾고 바로 이거 하는 거 그런 거가 폭넓게 확산되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갈수록 이게 하여튼 사람들이 필요 없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빌리카 또 사이트에 들어가 봤거든요. 지금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 고령화,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의 증가,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저성장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빌리카 같은 게 뜨고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아까 백다방 같은 게 뜬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커피 시장에서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이제 실버,
가장 크게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쪽이 실버층이다 보니까 커피 시장에서도 응답하라 1968. 1988도 아니에요. 1968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일본 고다메 커피점에 대한 쪽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예전에 진짜 그 예전 그 분위기 진짜 아주 옛날 그런 분위기에 대한 이런 얘기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옛 다방을 연상시키는 커피 전문점이 지금 일본에서도 인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커피숍의 분위기에 대한 커피숍이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도 조만간에 이제 이런 분위기에 대한 커피숍에 대한 쪽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는 얘기겠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어떤 문화에 대한 쪽이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는 계층이 실버 계층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싱이 맞춘 과거의 향수를 느끼게 해줘서 돈을 쓰게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쪽들에 대한 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1인 가구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버에게는 본인들이 더 익숙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화 체험, 이런 문화 쪽들, 이런 그 상황에 대한 쪽도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다메 커피점이 일본 전국에 667개 매장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스타벅스가 1152개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스타벅스를 따라잡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도 펼쳐질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나. 근데 이런 스타일에 대한 쪽이 국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인대회 열리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뭐 재밌어서 좀 보여드립니다. 전인대회에 관한 화보 있죠, 화보. 전인대회 규모라든가 전인대회 어떤 건지 블룸버그에서 하는 거 화보를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냥 그 내용 중요한 게 아니라 화면만 쭉 보시면 돼요. 이모저모인데요. 보시면 이거 있죠, 세그웨이. 세그웨이. 세그웨이 맞아? 이게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 공항 가면 그 상해공항이나 북경공항 이거 타고 다닌다고 하도 넓어서 절 끌고 간다고 맨날 말했는데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이번에 전인대 저기 바로 여기 현장에도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 얼마만큼 시진핑, 시진핑 요거 목걸이 파는 사람도 있고, 이거 되고 있고요. 재미나는 건 이렇게 전국의 각국의 그 소수 민족들 있겠고요. 이게 재밌어. 이 친구가 전인대 그 야오밍이잖아요. 이 친구가 살이 엄청 쪘다는 거가 하나 놀래고요. 살이 엄청 쪘어. 그리고 완전히 그 삼합회 회장이 됐어, 거의 느낌이.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전인대 외형이 됐고요. 우리도 삼합회, 뭐 삼합 먹는 회 이런. 이게 또 기가 막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보면 사람들 다 차를 마실 거 아니에요, 중국차. 중국차 이거 엄청 무거울 거 같잖아요, 병. 주전자 사이즈. 대박이야, 대박.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또 사진 찍는 스마트폰으로 찍는다. 그래서 열심히 해, 군인들. 대륙은 스케일도 다른 게 스마트폰은 어디니까 물어보면 모르죠. 우리나라는 뭐야 이거? 뭐라 써있는데 모르겠네. 모르겠네. 어디 건데? 화이가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그 영화가 이제 1000만 기준인데 주성치 영화 미인어 그게 이제 1억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대륙의 스케일은 다르다. 지금 이제 신조선 쪽 얘기를 하면 오늘 조선주가 세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증해 주세요. 신조선 거가 그 1포인트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신조선가 상승이 추세적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단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중공업은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입사원은 뽑는 거지 매번. 근데 아예 신입사원도 이제 안 뽑는 곳도 있으니까. 심부름을 하려는 큰 거 있죠, 심부름. 올해 대기업 중에서 아예 신입사원은 아예 모집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근데 솔직히 신입사원 뭐하냐? 삼성전자도 어제 뉴스 잠깐 보니까 뭐 30대 초반 또 보낸다 그러고. 다 보내는 삼성 SDI인가? 30% 집에 간다며. 그건 또. 요즘에 그 방과후 교사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방과후 교사, 우리 와이프가 이제 둘째가 이제 유치원을 가니까 나도 뭐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와이프가? 했는데 방과후 교사도 유학 갔다 와야 된다고. 그 얘기 하던데요. 그 정도로 지금 그 취직이 안 된다는 자기 거죠. 하라니까? 방과후 수업과 선생 하라니까? 그래서 조선 수주절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6개월의 독후가 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남아있는 일감이 11년 10개월 만에 최저치, 올 들어 신규 수주 20분의 1로 이제 뚝 끊겨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 뭐 대우, 현대, 삼성, 빅3가 지금 1년 6개월치 정도로 지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뭐 한진이나 뭐 다른 곳들 있잖아요. 중소형 조선사 같은 경우는 일감이 1년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올해 말에는 문 닫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독크가 빈다는 얘기는 일단은 잔업이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그러니까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얘기겠고, 또한 지금 보게 되면은 협력업체 직원의 10%, 과연 이제 협력업체 직원의 10%만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빅3만 하더라도 협력업체 포함해서 약 15만 명에 대한 고용 효과를 창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 조선업종에 대한 이 수주에 대한 감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연말로 갈수록 일거리에 대한 올해 수주를 많이 하지 못한다라면, 상당히 심각해지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어저께야 금요일인가 했잖아. 이란에서 네. 22조 원어치 단독으로 다 달라 그런 얘기 잘 하고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 단독으로 좀 믿어봐. 주시겠죠, 뭐. 높은 분들이 하는 걸 좀 믿어. 네네.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바이오 컨트롤 타워가 출범을 했다. 신약 개발 속도에 대한 쪽에 이제 속도를 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미래부 1차관이 이제 위원장을 맡아서, 네. 지금 부처 실장급 전문가 20명으로 이제 구성된, 네. 이 바이오 글로벌 지금 바이오 특별위원회가 이제 신설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걸 이제서야 작년에 좀 하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제 주요 제약사의 대규모 지금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그 모든 걸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세요. 네, 긍정적으로 어쨌든간에 전단 기구를 설치했다라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거는 좀 그렇겠죠. 왜냐 한미가 일단은 그 성공적으로 그 추가적인 지금 에로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로를 이제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에로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사실 한미 같은 노하우가 없으면 하기 어려운데 이런 곳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면 바이오 에로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그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에 대한 쪽을 하는 거 봐서는 어쨌든 뭐 바이오 제약 업종에 대해 올해도 한번 또 추가적인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약간 또 사회적인 거 말씀드리면. 지난주였나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트럼프가 이겨갖고, 그 미국 사람들이 캐나다 이민 많이 가 있잖아요. 또 깜짝 놀랐어요. 지난 주말에 캐나다 관련 이민 행사가 프라스 호텔에서 있었거든요. 사상 최대 인파. 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올해 제가 돈을 네 군데서 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몇 군데서 벌어? 자기도 한 세 군데 봤지? 저요? 세 군데 봤지. 네, 세 군데 봤죠. 우리 또 저기서도 봤잖아. 열린 데에서 봤잖아. 네네. 하나 더 받으려고. 네. 나 그래. 하나 창업하려고 그래. 창업. 네, 자기도 같이 무조건 해야지. 네네. 이민 컨설팅. 무조건 될 것 같아 지금. 그래갖고 내가 책도 하나 쓰려고 그래. 어느 나라 가야 되나? 어느 나라 살아야 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사람이 바가지를 몰려. 엄청 몰렸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거 제가 아는 패밀리도 세 패밀리 갔어요. 머피가 있어서 되겠어요. 아니죠. 네. 그 한 군데 갖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두세 명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직접 오고 학교에서 오고 거기서 당연히 영사관도 후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항공사도 후원하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캐나다 대사관이 우리 피디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캐나다는 대사는 없어진 게 아니라 영사 임무의 상당부를 필리핀으로 옮겼죠.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시장에서 이렇게 변동성은 커지고 있고 그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면 오늘 벌써 외국인이 지금 1,300억 지금 11시 50분 다 돼가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목별로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크게 봐서는 외국인 수급에 대한 외국인 유동성 장사라는 거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지금 그래서 대우조선도 이해가 되고 현대중업도 이해되고 다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거 좀 쉬는 거고 지금 많이 쉬었던 거나 딱 보니까 야 이렇게 많이 빠졌어? 이래서 되는 거죠. 호텔시라 뭘 잘못했길래 뭐 주가 3분의 1 토막 됐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 저희는 2부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